무려 1200일 동안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이 제대로 떡상을 하기 시작하면 100%, 200% 올라가는 건 1도 아닙니다. 한 일주일 만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기어코 1억 원까지도 찍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올랐으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제 와서 사자니 가격이 비싸고, 안 사자니 나만 두고 가버릴 것 같고, 그쵸?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매수하는 건 늦었습니다. 이미 저점에 사서 묵혀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팔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지, 우리가 이제부터 매수를 해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 그거는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된 손익비가 안 나오죠. 우리가 500만원 먹겠다고 1000만원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코인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럼 무슨 코인이냐? 바로 말씀드릴게요. 리플입니다. 리플은 코인 시장에서 시총 6위에 해당하는 메이저 코인이지만 사실 깍두기 같은 존재인데요. 얘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도 잘 안 내려가는, 그러다가 뜬금없이 떡상을 하고 떡락을 하는 그런 깍두기 같은 놈입니다. 다른 코인들이랑은 좀 달라요. 태생부터. 그런데 고장난 코인도 1년에 2번은 개떡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그중 하나인 것 같고요. 왜 그런 건지 3가지 이유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리플이 이번에 떡상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리플은 1200일 규모의 삼각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이낸스 차트인데, 바이낸스 차트가 여기서부터 차트가 있죠. 그런데 수렴을 안 한 기간이 약 900일 정도이고,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기간이 약 1200일 정도. 이게 뭐냐? 바이낸스 전체 차트에서 수렴을 안 한 기간보다 수렴을 한 기간이 더 깁니다. 그만큼 역대급의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200일 규모의 삼각수렴은 제가 비트코인을 8년을 했지만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램 차트에서는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때 삼각수렴의 작도 기준점을 여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쪽 자리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삼각수렴의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여기 4가지의 삼각수렴 기준점을 찍었을 때 1200일 규모의 삼각수렴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이 터졌다가 그 뒤로는 우하향을 하고 이렇게 균일하게 가요. 균일하게 간다는 건 뭐냐? 또다시 폭발적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될지는 저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1200일 규모 삼각수렴의 최상단부에 접근을 했다는 사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리플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도미넌스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만 있는 게 아니고 리플 혹은 뭐 다른 코인들도 도미넌스 차트가 있어요. 이 차트는 리플 도미넌스 차트 일봉입니다.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 요거를 타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요게 뚫리고 나서 무반등 하락을 하고 있어요. 리플 도미넌스가. 그리고 이쪽 구간을 확대해서 볼게요. 자,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을 보니까 하락 추세선이 하나 작도가 됩니다. 1터치, 2터치, 3터치, 4터치, 이번에 5터치. 5터치 하락 추세선이고요. 추세선은 보통 5터치를 하면 웬만하면 뚫습니다. 이 추세선 하나로 평생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5터치를 했을 때 돌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리플 도미넌트 차트도 돌파 준비 중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근거. 리플 BTC 차트입니다. 리플 BTC 차트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대한 차트인데요. 근데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왜?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덜 상승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리플은 상승하지 않았죠. 그래서 리플 비트코인 차트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채널이 작도가 되는데 120일 규모의 하락 채널이 작도가 된다. 그러면 하락 채널 구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락 채널 하단부에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터치를 안 하고 반등을 하고, 터치 안 하고 반등하고, 터치 안 하고 반등하고, 이번에도 터치 안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더 이상 하락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갈 매도 압력이 더 이상 없다, 돌파 준비 중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플 차트는 1200일 규모의 삼각수렴 돌파 준비 중이고, 리플 도미넌스 차트는 100일 규모의 하락 추세선 돌파 준비 중이고, 지금 보고 있는 리플 비트코인 차트는 120일 규모의 하락 채널 돌파 준비 중이다. 굉장히 장기적인 것들이 전부 돌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떡상 준비 중인 것 같다는 거죠. 깍두기 코인이 이 정도의 장기적인 것들을 돌파하게 되면
10% 상승, 20%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이상 더 높게 간다는 거죠. 완전 개떡상 수준으로. 자, 다시 리플 테더 차트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리플이 떡상 준비 중이다 라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틀릴 수도 있죠. 틀렸을 때 관점 폐기 구간이 어디냐, 어디에서 대피를 해야 되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점 폐기 구간을 여기 직전 장대 양봉의 시가, 이 구간을 전부 다 되돌리게 되면 이 관점을 폐기하겠습니다. 직전 장대 양봉의 시가에 되돌아오는 걸 넘어서 이탈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최대 삼각수렴의 하단부까지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떡상 관점을 고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 리플이 100%의 상승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추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떡상했던 걸 전부 다 되돌리니까 반등을 하긴 해요. 반등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달 넘게 횡보를 했습니다. 내려간 건 아니에요. 추가로 더 내려간 건 아니지만 2달 동안 횡보를 했다. 그런데 이 불장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코인을 잡으면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거죠. 기회비용이 아깝다. 그래서 저는 현재 차트에서도 리플이 직전 장대 양봉을 전부 다 되돌리게 되고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 리플을 버리겠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 그리고 덤으로 이 구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루 만에 100% 상승을 했나 돌이켜보자면 리플 증권 아니다. SEC 상대로 승소. 이 당시에 리플이 SEC 상대로 승소를 했고요. 승소 이슈로 하루 만에 100%의 떡상을 했습니다. 리플은 다른 코인들보다 이슈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편이에요. 그냥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횡보를 하지만 이슈가 나오면 100%도 움직입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떡상을 하고 이슈가 후발적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떡상을 하고 그 뒤에 이슈를 띄우면 그만입니다. 항상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이슈는 조금이라도 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1200일짜리 삼각수렴을 돌파하면 뒤늦게 이슈가 나올 겁니다. 슈퍼 뻔해요. 자, 그러면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은 깍두기 코인이고요. 두 번째, 깍두기 코인이라고 해도 1년에 2번은 개떡상을 합니다. 세 번째, 올라가기 시작하면 뒤늦게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예상입니다. 아직 뭐 이슈가 나온 건 없어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달러를 이탈하면 그냥 버리자. 시간 낭비다. 오케이? 0.6달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을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6달러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이탈하는 순간 이 관점을 저는 그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2달 내내 또 횡보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죠, 불장에.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은 마무리하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